원장님, 이런 치과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하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가 있다면은 치과는 피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치과라고 한다면은 규모가 큰 치과 또는 가격이 착한 치과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치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약 박사 장영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 주제가 동네에서 좋은 치과 고르는 방법이잖아요. 네. 저는 보통 치과를 가까운 곳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한 건물에 3-4개씩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보통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좋은 치과라고 한다면은 규모가 큰 치과 또는 가격이 착한 치과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치과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의 여부입니다. 치과가 보통 단일과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치과도 10개 이상의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지고 서로 협력 진료를 통해 진료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통합치약과, 구강외과, 소아치과, 치과보존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보철과 등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과가 있는데, 물론 치과의사라면은 여러 가지의 과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과목들이 혼합되어 있는 진료일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여러 과목의 협력 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정만을 생각하고 내원을 했지만 발치할 치아가 생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발치를 한 후에 치아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이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치아가 적당히 배열이 되게 되면은 빈 공간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교정과 시기를 맞춰가지고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합적인 케이스의 경우 세부 전공의 전문의들 간의 협력 진료가 보다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좋은 치과 고르는 방법. 두 번째, 자연 치아 살리기를 중점으로 하는지 또 치아 삭제량을 최소로 하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치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먼저 충치가 생긴 부분을 파낸 후에 치과 재료로 채워 넣어가지고 수복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치아 삭제라는 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한번 없어진 우리 몸의 치아 조직은 다시 재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치료를 할 때 치아 삭제를 얼마나 적게 또 적정량 하는 지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최소한으로 삭제했다면 이후에 다시 충치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시 치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삭제를 이미 많이 해버렸다면 두 번째 치료를 할 경우에는 임플란트 외에 치아를 살릴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환자분들의 소망은 가능한 한 자기 치아를 오래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치과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치료를 할 때 치아 삭제를 적정량 최소한으로 해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치과인지 살펴보는 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대표 원장의 진료 철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과잉 진료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내원하신 환자분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제 가족에게도 같은 치료 계획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살려볼 만한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은 임플란트를 원하신다든지 또는 연예인들이 라미네이트를 해서 앞니가 예뻐진 것을 보시고 무작정 라미네이트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환자분께서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릴까? 아니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저만의 기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치료 계획으로 진행해 드릴 것인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런 치과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 하시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가 있다면은 너무 저렴한 치과는 피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치료는 싸면서도 좋은 치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싸고 좋은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또 치료를 해드리는 데 있어서는 재료비, 기공비, 인건비 등등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원가 그리고 필수 비용들이 꼭 포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비용들이 만약 터무니없이 저렴하다 하면은 재료를 저렴한 것을 쓴다든지 또는 서비스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좋은 치과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은 환자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의사의 진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아주 실력이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픈 치아든 해결을 해주는,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네가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 환자인가? 아니면은 환자의 치아인가? 네,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때 교수님의 그 질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을 받고 치약 박사 과정까지 밟았어도 저는 간혹 그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치과에서 면허를 딴 지 올해가 15년째인데 현재까지도 환자분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고 있는가 가끔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